왜 그래 풍상씨 결말 정리 39, 40회 줄거리 리뷰 노양심 벼락 폐지 할머니 김미련 짜장면 복수까지 마지막 벨소리 천이슬 이시영 결혼 큰마트 오픈 칠복 강렬한 이혼 반전 중고차 호지호 지난 회에 정신 차린 화상이 오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노양심에게 한마디 질러줬죠. 또 쌍둥이 정상이 와도 화해했고요. 그리고 간을 오빠에게 함께 이식합니다. 진상이도 정신 차리고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의식불명 외상, 깨어나서 조폭에게 복수까지. 그렇게 수술해서 회복하는 풍상인데 병원에서 외상이가 의식불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풍상은 놀라서 괴로워하고 자책하죠. 외상 화상이 연락하는 지하철 사물함에 외상이가 남긴 편지와 3억 봉투가 들어있어요. 오빠에게 가져다주는 화상.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 세상 인사라는 외상의 편지를 보고 풍상은 눈꺼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외상의 쇼크가 옵니다. 하지만 외상이 곧 의식을 찾죠. 그렇게 깨어난 외상을 안아주는 풍상. 외상이 준 목숨값 3억을 못 받겠다고 하는 풍상인데 분실이 설득합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됐다고 뜨죠. 외상은 조폭에게 찾아가 지급정지한 거 풀라고 주먹을 날려 복수해줍니다. 강렬한 정상에게 이혼 도장부터 찍어 마지막 회에는 시청자 30초 롤러코스터 장면도 있었어요. 지난 회에 시어머니 앞에서 오빠 간이식해주는 거 걸린 후 이혼한다고 한 정상. 강렬하는 정상에게 약속했으니 이혼하자고 칼같이 굴더니 거에 싸우려 하다가 혼인신고서 내밀죠. 반전. 정상은 이제 자신도 달라진다며 애교도 부리죠. 샵사인 변한 화상, 수술하기 전 한 생각은 화상도 변했는데요. 먼저 신체 포기각서 쓰면서 오빠가 자기 구한 거란 화상은 풍상에게 오해한 거 사과하고 간분실한테 고생 많다 인사도 하죠. 또 화상은 칠복에게 전화합니다. 나 그런 생각했어.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하겠다고. 들어와서 자라. 오늘부터 일일이다 그러자 칠복은 또 그 BGM과 점프를 했고요. 화상이 반대하는 슈퍼 아줌마였는데 결국 티격태격 고부가 되죠. 중고차 딜러가 된 진상. 간 못 준 거 미안해서 연락 끊었던 진상도 나오는데요. 진상은 악착같이 돈 법니다. 누님들한테 중고차 판매하면서 남들과 여인 속에서 같이 살아요. 풍상과 동생들이 진상을 찾아도 진상은 눈물 흘리며 버티는데 결국 칠복에게 듣고 찾아내는 풍상인 미. 당구장녀의 포기, 외상연필 재회. 나만 빠지면 되는 거 알았다면서 편지와 아이를 집 앞에 두고 가는 당구장녀. 아이를 외상이 집에 데려가고 가족은 반기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외상과 영필인데요. 외상은 영필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나 까먹었어 아니?
말 한마디로 날 울리는 남자를 어떻게 까먹니? 힘들지 한마디에 가슴 터지고 잘 지냈어 한마디에 눈물 쏟아지는데 그런 남자를 어떻게 까먹니? 합니다. 중졸의 조폭의 장애에 애까지 딸린 미혼부라도 괜찮다면 하고 질문 끝나기도 전에 입 맞추는 영필. 플러스 사인 결국 둘이 만나고 해는 화상이가 끼워주는 듯 보였죠. 저것들이 날 살게 한 힘이었어. 여동생들이 이식해준 거 사실 병원에서 보고 눈치챘던 풍상. 내가 동생들 다 망쳤어 하는 풍상에게 분실은 둘이 화해했고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한 걸 이야기하며 설득하죠. 이후 모르는 척했던 풍상이고요. 다만 생각해보니 지난 겨울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프길 잘한 것 같다. 안 아팠으면 동생들 상처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거 아냐? 저것들이 내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날 살게 한 힘이었어. 저것들 아니면 나 벌써 인생 포기했을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말 하네. 자식 키울 때가 고생은 했어도 제일 행복했다고 풍상과 분실이 얘기하죠. 또 분실은 풍상에게 기특하고 대견하다 얘기해줍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 재나게 살자 말하는 풍상. 불 켜진 집들을 보며 말하죠. 저기 저 많은 집들도 아름다운 비밀 한두 개쯤 갖고 살아가겠지. 3년 후 풍상의 가족은 (3년) 후 풍상과 외상이 카센터 일하고 있어요. 칠복인의 마트는 재개발해서 크게 오픈. 임산부 화상은 조카 보는 중. 플러스 사인 정상도 임신했죠. 플러스 사인 진상도 첫사랑, 과 결혼해서 아기가 있죠. 통쾌했던 장면이 김미련과 자장면인데요. 과거의 진상과 풍상은 김미련 앞에 따지러 갈 때마다 김미련이 먹던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3년 후 김미련은 빚더미에 앉아 자살 소동 벌였다고 뉴스에 나오고 진상은 김미련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강가에 기다렸더니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왔다 하면서 진상은 온몸에 붕대 감아서 못 움직이는 김미련 앞에서 똑같이 짜장면 먹으며 복수해줍니다. 김미련이 했듯이 똑같이 돈 날려주고요. 진상이 돈 많이 번 듯하죠. 풍상은 노양심 집에 물건들 갖다 놓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버릴 겁니다. 생각하는 풍상. 노양심은 상처투성이에 폐지 주어서 살고 있죠. 노양심이 풍상이한테 번개 맞아 죽을 놈. 하니 하늘은 노양심한테 벼락치고요. 모두 모인 풍상 생일. 울리는 벨소리. 5 식구 좋은 집에 모여서 식사합니다. 풍상은 말해요. 서운한 일 있으면 바로바로 풀자. 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자꾸 새끼를 치더라. 나중엔 괴물이 되고. 되도록 미안하는 소리 안 나오도록 미안할 짓 하지 말고 고맙다는 말 많이 하고 살자.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다른 식구들도 모두 옵니다. 난 우리 식구들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런데 벨이 울려요. 플러스 사인 무섭게 왜 그래. 플러스 사인 간보고 전달자 왔는데. 플러스 사인 설마 당구장녀 혹은 노양신. 모두 뒤돌아보면서 끝났어요.
플러스 사인 결말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에 좋아요. 플러스 사인 마지막에 나온 곡 유준상 행복한 사람. 플러스 사인 에필로그엔 사물함에 봉투 넣어놓는 풍상 보였죠. 자막이 시청자 여러분에게이니까 시청자에게 선물하는 복주머니 같기도 대시 아니면 풍상이 누군가와 연락하는 수단일 텐데. 노양심. 플러스 사인 화상이 챙기는 법 알아가면서 길 SCPPL도 있었죠. 화상 정상 자매가 남편들에게 선물 받았죠. 플러스 사인 노양심 얼굴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박하다가 남자 때문에. 아니 남자 도망가서 혼자 된 거고 빚에 쫓기다가 각막이라도 판 걸까요? 대시 상처는 왜? 플러스 사인 드라마 시작할 때 한 질문. 가족은 힘일까 짐일까? 의 답은 힘이었네요. 플러스 사인 수목 드라마 후속은 닥터 프리즈너입니다. 왜 그래 풍상씨 종영 유준상 완벽하게 풍상씨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유준상이 완벽하게 풍상이 되어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유준상은 14일 종영한 KBS 두 수목 드라마 왜 그래 풍상씨, 극본 문영남, 연출 진영욱에서 이풍상 역을 맡았다. 왜 그래 풍상씨는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 남자 풍상씨, 유준상과 등골 브레이커 동생들의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일상과 사건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드라마. 유준상은 동생 바보로 살아온 풍상의 모습을 찰떡같이 소화했다. 풍상은 사기 결혼을 하려다 실패하고 채권자가 찾아와 빚을 독촉하는 등 바람 잘 날 없이 사고를 치는 동생들의 부모 노릇을 했다. 하지만 동생들은 풍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오랫동안 동생 바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에게 질린 아내 간분실, 신동미은 이혼을 요구했다. 간암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풍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여기에 더해 동생들과 오해가 쌓이고 누구도 간이식을 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방송 내내 잔내가 폴폴 나는 풍상의 이야기가 빠르게 펼쳐졌고 유준상은 덩빈 눈으로 모든 것을 기한 모습부터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는 모습까지 극적이고 다양한 감정들을 화면 안에 그대로 구현해냈다. 안정적인 발성과 연기로 극을 이끌어나간 그는 다른 누구도 떠올리지 않을 만큼 답답하지만 듬직한 장남 풍상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분노부터 오열까지 유준상의 모습은 풍상이었다. 특히 기름때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여려는 풍상의 삶에 몰입감을 더했다. 아내 신동미부터 동생들 오지호, 전혜빈, 이수연, 이창혁 등과 케미스트리도 빼놓을 수 없다. 동생들이 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살게 한 힘이었다는 풍상의 말에 진정성을 더한 유준상. 그는 완벽하게 풍상이 되었다. 또한 5.9%의 시청률로 시작해 자체 최고 시청률 22.7%를 기록하게 만드는 데 공헌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